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100년도 더 된 처방전인데요.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당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내놓은 해법, 바로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입니다. 슈타이너 강연록을 바탕으로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슈타이너는 1차 대전 직후 그 혼란기에 사회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만 본 게 아니고요. 그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던 거죠. 오늘 저희는 그가 뭘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세 가지 축, 그 원리가 필요하다고 봤는지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당시 사회 문제의 핵심이요. 슈타이너는 어디서 그걸 찾았을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존의 지배층이나 이론들이 현실적인 답을 못 내놓는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노동력이 그냥 물건처럼 상품처럼 취급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같은 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점을 봤고요. 그리고 그 마르크스주의 같은 사상에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하던 그런 시대 분위기도 언급이 되고요. 그렇죠. 슈타이너의 핵심 진단은 이거였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세 기능, 그러니까 문화 혹은 정신생활, 또 법률과 정치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이 세 가지가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단일 국가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전부 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묶여서요? 네, 이게 문제의 뿌리다 이렇게 본 거죠. 마치 우리 몸에 신경계, 또 호흡순환계, 소화대사계가 각자 역할이랑 리듬이 다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려는 거랑 비슷하다는 비유를 듭니다. 사회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구조를 막 갈망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봤어요. 그 유명한 인체 비유군요. 그래서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겠네요. 그럼 그 세 영역이 자율성을 가져야 건강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정신, 문화, 생활 영역인데요. 여긴 교육, 예술, 과학, 종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이 영역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자유라고 봤습니다. 국가나 어떤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유요? 네. 그래야만 개인의 어떤 능력, 창의력 같은 것들이 정말 자유롭게 발현되고 사회에 진짜 필요한 혁신,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나 문화적 영감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령 국가가 교육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건 국가 이데올로기나 어떤 단기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창의성이나 정신적인 발전은 어떤 간섭도 없는 완전한 자주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은 뭔가요? 두 번째는 법률, 정치, 생활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평등의 핵심 원리예요. 모든 성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민주적인 영역인 거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법을 만드는 것,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요. 평등.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치나 법률 영역이 경제적인 힘이나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활동 때문에 혹시라도 침해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정말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죠. 흥미로운 게요. 경제 논리가 정치나 법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딱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같은데 경제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박애나 형제애를 원리로 내세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셋째, 경제생활 영역은 바로 박애 또는 형제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최대로 늘리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또 소비하는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좀 이해하고 도우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관계요? 네. 그래서 협동체, 아소시아치오라는 어떤 자율적인 연합체 같은 걸 구상했어요. 물건 가격 같은 것도 그냥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간 노동이나 사람들의 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료에서 그 바나나랑 밀 생산 예를 두거든요. 자연 조건이 다르니까 같은 노동을 해도 수확량에 엄청 차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형제의 원리로 사회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 평등, 박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프랑스 혁명 이념 아닌가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 우겨넣는 게 아니라 각각 문화, 정치, 경제라는 서로 다른 사회 영역의 핵심 원리로 딱 자리를 잡아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영역이 각자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또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상적인 궁어가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한 점도 인상 깊어요. 네. 그는 이게 무슨 유토피아적 강령 같은 게 아니다.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외면하면 결국 사회적인 재앙이나 어떤 혁명 같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슈타이너가 이런 진단과 처방을 내놓은 지 벌써 한 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문화가 너무 상업화된다거나 정치랑 경제가 너무 딱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떠올려 볼 때 말이죠. 슈타이너가 제시한 이 삼지적 사회 구상, 이게 지금 당신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부분이 이건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하다. 혹은 이건 너무 이상적이라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이 오래된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둘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